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초년, 하늘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거두어 드린 듯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흉년의 한양 도성 안팎으로 굶주림이 퍼져나갔지요. 쌀값은 치솟고 백성들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경복궁 서쪽 골목, 이른바 서촌이라 불리는 그곳은 양반과 상민이 뒤섞여 사는 곳이었지요.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초가와 기와집 사이로 찬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아침이면 골목 어귀에 얼어 죽은 거지의 시신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지요. 살아남기에도 벅찬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외면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골목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면 개조차 짖지 않았습니다. 달만이 차갑게 돌담을 비추었습니다. 그 혹한 속에서 한 가닥 인연의 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피와 눈물로 엮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동부승지 윤정원의 서자 윤서는 23세 나이에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 소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늘 한 걸음 뒤에 서야 했지요. 형님들이 화려한 도포를 입을 때 윤서는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서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차분한 눈빛을 지닌 윤서는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책을 읽었고 글을 외웠지요.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서 홀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윤서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윤정원이 조정의 비리에 휘말려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굴량 횡령을 알게 된 윤정원은 이를 임금께 아뢰려 했지요. 하지만 병조판서는 먼저 손을 썼습니다. 윤정원을 영모로 몰아세운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홀로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밤마다 비밀리에 문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병조판서의 별채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서는 자객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윤서를 둘러쌌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윤서는 달아났습니다. 골목을 누비고 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집요했습니다. 결국 윤서는 칼에 베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깨에도 상처를 입었지요. 윤서는 비틀거리며 서촌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돌담 아래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윤서의 피 묻은 얼굴 위에 내려앉았지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장 어린 소녀 소연의 세계서촌. 골목 깊숙한 곳. 낡은 토담집에 13살 소녀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아였습니다. 무녀였던 어머니는 석 달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는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지요. 소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댔습니다. 무녀는 늘 화를 부르는 법이지. 소연은 혼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토담집 뒤편에 조그만 무덤을 만들었지요. 나무 십자가 하나 세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죽기 전 어머니는 소연의 손에 매듭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소연아,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언젠가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여주거라.
매듭 주머니 안에는 노란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이었기에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매일 골목을 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서촌 의원 헌호인이 가끔 쌀과 나물을 주었습니다. 헌호인은 무뚝뚝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소연의 어머니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선한 분이었다. 세상이 그분을 오해했을 뿐이지. 헌호인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 2명도 소연을 불쌍히 여겨 지나칠 때마다 떡 한 조각씩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들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소연은 외로웠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음은 약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소연은 강해지려 애썼습니다. 밤이면 토담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달빛이 창틀로 새어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었지요. 낡은 광주리를 들고 골목을 돌며 품팔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안악내에 빨래를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채소 장수의 짐을 날랐지요. 품삯으로 받은 쌀 한 줌과 나물, 몇 뿌리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이면 토담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매듭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소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은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믿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차갑고 검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녀의 딸이었기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까마귀 떼가 담장 위에 앉아 밤새 울어댔습니다. 까악, 까악 불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헌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도는구나 소연아, 조심해야 한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소연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소연은 매듭 주머니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일 뿐이었지요. 소연은 모르게 운명의 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연은 토담집에서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지요. 소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였지요. 소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소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돌담 아래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사내였습니다. 도포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위에 핏자국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소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소연을 구해준 도령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은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소연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소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그 도령의 얼굴을 잊지 못했지요. 그리고 지금 그 도령이 소연의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연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리고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윤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어린 소녀를 구했던 일을 말이지요. 그 뒤로 소녀가 무사한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소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졌지요. 소연은 윤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하지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급히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윤서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13살 소녀에게 피투성이 사내를 구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요. 누군가 발견하면 소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헌호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한참 만에 헌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얼굴에 잠기운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소연을 보는 순간 잠이 깼습니다. 소연의 얼굴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헌호인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냐? 저를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을 달렸습니다. 헌호인은 늙었지만 걸음이 빨랐지요. 소연은 헌호인을 돌담길로 안내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그의 몸 위에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헌호인은 윤서의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했지요. 아직 살아있구나.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헌호인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내 집으로 옮겨야 한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윤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윤서는 의식이 없었기에 몸에 힘이 없었지요. 헌호인이 윤서의 어깨를 받치고 소연이 다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지요. 헌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를 방에 눕혔습니다. 헌호인은 재빨리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와 어깨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물을 데워라. 그리고 천을 가져오너라. 소연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말이지요.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헌호인의 집에서 윤서를 눕힌 뒤 소연은 토담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소연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위에 무언가 있었지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게 늘어진 형체만이 달빛에 비쳐 보였지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소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소연이 두 발 물러서자 그림자도 두 번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소연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더 빨랐습니다. 담장 위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기운만이 소연의 뒤를 쫓았지요. 소연은 토담집이 보이자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았지요.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 긴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우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한숨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 주머니를 꺼내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소연은 매듭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요. 밖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서둘러 헌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요. 헌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서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헌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에 독이 섞여 있구나. 이대로 두면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나요? 헌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무언가 떠올리려 애썼지요.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무녀셨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쓰시던 약초가 남아있느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담집 마루 밑에 어머니의 약초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요. 소연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서 다녀오너라. 서둘러야 한다. 소연은 허둥지둥 토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루 밑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요. 손을 뻗어 더듬었습니다. 보따리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삼배 보따리였습니다. 그 안에 각종 약초가 말려 있었지요. 쑥, 당귀, 감초, 그리고 소연도 이름을 모르는 풀들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따리를 들고 다시 헌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헌호인은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냄새를 맡고 만져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면 독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헌호인은 약초를 골라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요. 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소연은 윤서의 곁에 앉았습니다.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윤서의 손을 감쌌습니다. 도령님, 제발 살아나세요. 소연은 어머니가 중얼거리던 주문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흉내라도 내보려 했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밤새 헌호인과 소연은 윤서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갈아붙였지요.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기려 하면 매듭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녘, 윤서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붉은 기가 돌았지요. 숨소리도 조금 고르게 되었습니다. 헌호인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구나. 소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소연은 윤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렸지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연이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냐?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재빨리 윤서를 부축했지요. 헌호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로다. 헌호인은 윤서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사흘이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목에 걸린 매듭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노란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지요. 그것은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윤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매듭 주머니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헌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머니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소연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란 부적이 나왔지요.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헌호인은 부적을 펼쳐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지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귀인부로구나. 귀인부라 하셨습니까?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잃은 인연을 되찾게 하는 부적이다. 무녀들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만드는 것이지. 헌호인은 부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 부적은 윤서 도령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헌호인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여기 적힌 생년월일을 보아라. 내 것이 아니냐. 소연은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헌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와 윤서 도령의 인연이 이미 오래전 맺어져 있음을 아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적을 만들어 두셨지. 윤서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로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윤서는 나흘째부터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헌호인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연의 간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매일 헌호인의 집을 찾아가 윤서를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윤서는 아직 힘이 없어 혼자 먹기 어려웠지요. 소연이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민망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윤서의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윤서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또한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윤서는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마셨지요. 상처를 씻어주고 새 약초를 붙여주었습니다. 윤서는 소연의 작은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윤서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여름 장마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때 절벽 끝에 매달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저없이 달려가 소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소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요. 윤서는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괜찮으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지요. 윤서는 그 눈을 잊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윤서는 소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갔을지,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했지요. 그때 내가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서는 소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알려주었지요. 이렇게 잡는 것이다. 소연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천, 지, 현, 황 천자문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소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부는 듯했지요. 윤서 역시 소연을 보며 마음속 어둠이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 자객들의 추격, 그 모든 것이 소연과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잊혀졌습니다. 소연은 윤서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무섭지 않느냐? 나를 돕는 것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과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윤서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여린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마음은 누구보다 강했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조판서의 측근들은 윤서를 찾기 위해 서촌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녀의 흔적을 추적했지요. 병조판서는 이미 소연의 어머니를 없앴던 터였습니다. 그 무녀가 굴량 횡령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딸까지 처리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측근들이 헌호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헌호인은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3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흉악했지요. 이 집에 윤서라는 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헌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엔 아무도 없소이다. 늙은이 혼자 살 뿐이지. 하지만 측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소. 그들은 헌호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연도 함께 나왔지요. 두 사람은 담을 넘어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측근들은 집 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소연을 보았지요. 저 아이. 한 측근이 소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 무녀의 딸이 아니냐? 그들은 소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윤서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측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잡아라.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소연은 길을 잘 알았습니다. 서촌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윤서를 이끌고 샛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측근들도 집요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2명의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을 아끼던 포졸들이었지요. 그들은 측근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린아이를 왜 쫓는 것이냐? 비키지 못할까? 우리는 병조판서의 명을 받들고 있다. 병조판서라 해도 죄 없는 아이를 해칠 수는 없다. 포졸들과 측근들이 대치했습니다. 그 틈을 타 윤서와 소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서촌에 머물 수 없었지요. 산자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12장 숨겨진 진실의 문서. 윤서와 소연은 도성 밖 산자락에 숨었습니다. 낡은 산신각을 찾아 그곳에 머물렀지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윤정원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지요. 윤서가 자객들에게 쫓기기 직전 아버지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거라. 윤서는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소연도 옆에서 함께 보았지요. 문서에는 병조판서의 굴량 횡령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굴량을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윤서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녀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병조판서에게 협박을 받았다. 무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도 그 글을 읽고 있었지요. 소연아, 이 무녀가 혹시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 적힌 무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소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조 판서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로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병이라기엔 너무 갑작스러웠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내 어머니의 원통함도 함께 풀어드리겠다.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위험하다. 저도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함께 하자. 밤하늘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산신각 밖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윤서와 소연은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산신각에 숨어 있었고 밤이 되면 산을 내려가 먹을 것을 구했지요. 윤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병조 판서의 죄를 밝히는 것, 그리고 소연의 어머니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만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소연은 윤서의 결심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령님,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은 복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서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셨을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윤서는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만약 빼앗긴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윤서는 문서를 기름종이에 싸서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문서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서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병조 판서의 측근들이 윤서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호인을 찾아가야 한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이 헌호인의 집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밤에 몰래 가면 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지요. 서촌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헌호인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측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헌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 너희들. 헌호인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측근들이 너희를 찾아 난리가 났다. 윤서는 헌호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내용, 소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계획까지 말이지요. 헌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로구나. 하지만 해야 합니다. 헌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어른이 되었구나. 이 험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갈 힘을 가졌다. 헌호인은 두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조정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관리로 병조 판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문서를 전달하면 될 것이다. 윤서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도령과 고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동지였지요. 헌호인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먹었지요. 천천히 먹어라. 헌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윤서와 소연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헌호인과 헤어진 뒤 산신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검은 형체가 스며들었습니다. 소연은 그 존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것은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없는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칼날은 그림자를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었지요. 그림자는 소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옷깃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소연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고 투명했지요. 나는 내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너를 위험에 빠뜨린다. 윤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객에게 쫓겨 죽을 뻔했던 것도, 상처에 독이 섞여 있었던 것도 모두 이 홀령이 불러온 기운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홀령은 윤서를 소연에게서 멀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윤서 도령은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너는 위험해진다. 저는 괜찮습니다. 홀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을 빼앗아 가려는 자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홀령이 윤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윤서를 감쌌지요. 윤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홀령은 멈췄습니다. 소연이 홀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윤서 도령을 해치지 마세요. 저는 도령님과 함께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홀령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한을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를 밝혀내려 합니다. 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아. 홀령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들은 무서운 자들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홀령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 다음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문서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조판서의 측근들이 소연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산신각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힘센 사내들이었습니다. 소연은 끌려갔습니다. 말에 태워졌습니다. 눈이 가려졌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별채였지요. 측근들은 소연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손발을 묶었습니다. 입에는 헝겊을 물렸지요. 소연은 꿈쩍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서는 산신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윤서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없었지요. 땅에 말발굽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헌호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연이 사라졌습니다. 헌호인도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윤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호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조판서에 지실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서는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을 탓했지요. 소연을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그림자가 윤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홀령이었습니다. 홀령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을 함께 구합시다. 당신은 어머니이고 저는 소연을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윤서는 헌호인에게 말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주십시오. 병조 판서가 소연을 납치했다고 알겠다. 윤서는 홀령과 함께 병조 판서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윤서는 진실 문서를 품에 넣고 병조 판서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홀령은 윤서의 그림자 속에 숨어 함께 움직였지요. 별채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담을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측근들이 곳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몸을 숨기며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측근들이 달려왔습니다. 윤서는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지요. 곧 측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손을 들어라. 윤서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측근들이 윤서를 붙잡았습니다. 안채로 끌고 갔지요. 병조 판서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든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윤서로구나. 내가 이리 쉽게 잡힐 줄은 몰랐다. 소연을 내놓으십시오. 병조 판서가 비웃었습니다. 그 계집애 어미처럼 처리해버릴 것이다. 윤서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문서를 내놓으면 소녀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윤서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펼쳐 보였지요. 먼저 소연을 보여주십시오. 병조 판서가 손짓했습니다. 측근들이 소연을 끌고 나왔습니다. 소연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지요. 윤서는 소연을 보며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홀령에게 속삭였습니다. 부디 나를 돕는 대신 당신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홀령은 윤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홀령은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자신의 목숨보다 소연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령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다. 홀령이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주겠습니다. 대신 소연을 풀어주십시오. 병조 판서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문서를 잡으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병조 판서를 덮쳤습니다. 홀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병조 판서를 막아섰지요. 병조 판서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측근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신이다. 홀령은 소연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소연의 손발을 묶은 끈을 풀었지요. 입에 헝겊도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윤서가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헌호인이 미리 관아에 알린 덕분이었지요. 병조 판서를 체포하라. 포졸들이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병조 판서는 여전히 홀령의 기운에 눌려 있었습니다. 측근들도 도망가지 못했지요. 포졸들은 병조 판서와 측근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윤서는 문서를 포졸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임금께 올려주십시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포졸 대장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소이다. 홀령은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홀령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홀령은 마지막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잘 자라다오. 내 딸아. 홀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홀령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홀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작은 빛의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빛 같았지요.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 끝났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차갑고 아름다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문서를 보셨습니다. 병조 판서의 굴량 횡령, 그리고 무녀를 살해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런 역적이 조정에 있었다니. 병조 판서는 즉시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측근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곤장을 맞았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윤정원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윤정원의 충성을 기리시며 벼슬을 높여주셨지요. 윤정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윤서는 조정으로 불려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윤서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윤서냐?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께서는 윤서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내 덕분에 큰 역적을 잡을 수 있었다. 상을 내리고자 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말해보거라. 무녀의 딸 소연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임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하마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소연이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작은 소녀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절을 올렸지요. 임금께서는 소연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충신이었다. 비록 무녀였으나 의로운 마음을 지녔지. 짐이 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마.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윤서는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윤정원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애비는 역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소연이라는 소녀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윤정원은 소연을 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소녀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고맙구나. 아이야,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구나. 소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윤정원은 소연을 윤씨 집안의 양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소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 아니냐. 소연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소연과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집안의 정원에서였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쳤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윤서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조정의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렸지만 윤서의 뜻은 확고했지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윤서는 서촌의 작은 집을 얻어 그곳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지요. 소연은 윤씨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헌호인과 윤서의 보호 아래 안정된 삶을 얻었지요. 그를 배우고 예의를 익히며 당당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소연은 이미 천자문을 다 뗐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시를 짓기 시작했지요. 18살이 되었을 때 소연은 아름다운 처자로 자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묘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감정이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윤서는 소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 역시 윤서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촌 골목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백성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호인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윤서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령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윤서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서와 소연은 처음 만났던 돌담길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지요.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윤서, 그를 구한 어린 소연, 검은 그림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연이란 피할 수 없다 하였지. 소연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너와의 인연은 피하고 싶지 않구나.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령님. 윤서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이제 도령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저 윤서라 불러다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그 이름을 부르는 소연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서는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긴 인생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지요. 두 줄의 발자국은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어떤 운명도 다시 이어준다는 진리를 윤서와 소연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혼령은 평화롭게 떠났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지요. 돌담길 끝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윤서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냐?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지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답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